자, 반갑습니다.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부터 군무원 시험을 위한 맞춤형 OT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계에서 강의하고 있는 국어 이선재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번에 그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군무원 시험이 다른 어떤 특히나 일행직 시험과 어떻게 다르고 특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 7월 24일 날 7급과 9급이 동시에 시험을 치게 되죠. 이 군무원 시험의 특성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또 어떠한 전략을 짜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7급은 4과목을 100분에 보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9급은 3과목을 75분에 보는 시험인데 일행시험과는 다르게 그죠? 국어시험 문항이 20문항이 아니라 25문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4과목과 3과목이기 때문에 과목당 25분씩 그죠? 할당이 되어 있다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배분할 수 있지만 일단 25문제를 그죠? 저희가 25분에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군무원 시험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군무원 시험만의 특성은 무엇이 있는가? 자, 제가 이 OT를 준비를 하고 또 앞으로 이제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맞춤 특화 커리큘럼을 소개하기까지 사실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냐? 제가 지금 이제 문제를 9급과 7급 다 이렇게 보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기출문제부터 출력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100번 말해봤자 소용없고요. 일단 군무원 기출문제를 아예 딱 출력을 하셔서 여러분들 그 기본서라든지 기출이라든지 보시는 그 문제집 기본서 책 그 맨 앞에다 항상 이렇게 좀 체크해서 같이 거기다가 꽂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항이 25문제는 사실 군무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국회직도 25문제고요. 법원직 국어도 25문제예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 자,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번 기출 분석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2년차 문제가 공개가 되었고요. 7급과 9급에서 일단 오늘은 양쪽 경향은 성향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9급 문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굉장히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은 2019년도 군무원 9급 문항 분석표인데 지식형이 굉장히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6문제고요. 지문 분석형이 9문제인데 특징적인 건 바로 뭐냐면은 독해가 2문제뿐이 안 나왔어요. 고전문학이 7문학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흔히 지금 일행은 반반 나오든지 지문 분석형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독해가 일행 같은 경우는 8문제, 9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2문제 나왔고 문학도 고전문학이 나왔는데 이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지식형 위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분석하고 뭐 이렇게 주제 찾고 정서 찾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조가 나오는데 시조의 어떤 그죠? 뭐 구성을 문다던가 아니면은 뭐 판소리가 나왔는데 판소리 용어를 문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요, 뭐 한자성어 하나 나오고 고유 하나 나오고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국어문법하고 규범이 이제 1권이잖아. 선제고 1권. 여기서 14문제가 나왔는데요. 정말 맨 앞서부터 맨 뒤까지 다 문제씩. 언어의 특성, 형태론, 통사론, 표준 발음, 한글 맞춤, 표준어 규정, 로마처 표기, 올바른 문장 쓰기라고 해서 1권 정말 맨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정말 이렇게만 나오면 책이 아깝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촘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통상 시험 유형이 보통 3년 정도 이렇게 있어야지 유형이 좀 잡힌다고 보거든요. 이게 2019년도 문제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좀 솔직히 확신이 없죠. 이게 첫 번째 시험만 이렇게 나오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2020년도 문제예요, 이게. 자, 바로 얼마 전 문제죠? 그런데 웬일이야, 지식형이 더 늘어났어요. 지식형이 더 늘어나는데 자, 이때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16문제에서 18문제로 늘어났는데 독해도 같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독해를 잘 보세요. 독해가 지금 2문제에서 6문항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무려 뭐 3배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보통 독해가 늘어나게 되면은 지식형을 줄여버리거든요? 지식형은 더 늘어났어요. 16문제에서 18문제로 늘어나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이 아깝지가 않아요. 맨 앞에 총론, 국어의 특성부터 해서 뭐 쭉쭉쭉쭉쭉 올바른 문장 쓰기까지 맨 뒤까지 정말 촘촘히 15문제나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험을 요것만 보게 되면 누가 1권을 잘하나, 선제국어 1권을 잘하나 그런 것처럼 시험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자가 그전엔 안 나왔죠. 뭐 어휘라고 하지만 고유어와 속담을 더 어휘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한자 성어는 지금 빠짐없이 하나가 나왔는데 한자가 이번에 그쵸? 2019년 안 나왔다가 2020년엔 한자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문제인데 독해 문제도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두 문제에서 6문항 넘어가면은 일단 문항수는 굉장히 늘어났다 볼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 그죠? 지문의 길이가 늘지가 않았어요. 지문의 길이가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매우 짧아요. 짧고 두 번째 뭐냐면 여기에 그죠? 6문제뿐이 안 냈는데 뭐 논증과 오류 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식형 문제 있죠. 이런 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웬일이요? 이번엔 문학이 그 전에는 고전문학을 이렇게 많이 냈는데 고전문학 싹 다 빼버리고 현대문학 그 수사법 하나 딱 비유법 하나 딱 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고민이 왜 많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시험의 전체 출제 경향이 잡힌다고 보는 게 한 3, 4년인데 아직 3, 4년 동안의 문제가 축적이 안 된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고민되는 게 이제 이런 경향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뭐 강사는 사실 뭐 점쟁이 아니죠. 점을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예언자가 아니잖아. 기출에 충실해서 그쵸 다음 시험을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2020년과 2019년도의 기출의 그런 전체적인 비율을 보게 되면 지식형이 오히려 더 강화됐어요. 16문제 지식형 나온 것도 굉장히 놀라운 건데 일단 지식형이 굉장히 강화됐고 독해 문항수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근데 독해 문항수는 늘어났지만 지문의 길이는 늘어나지 않았다. 문학은 좀 널뛰고 있어요. 지금 고전문학이 7문제나 나왔다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지고 한 문제 그죠 정말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2021년도까지 좀 봐야지 이러한 그런 경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여기는 계속 널뛰고 있어요. 널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식형이 16, 18 이번에 또 16이나 18 이렇게 나오면은 앞쪽 파트는 거의 안정화됐다 볼 수가 있죠. 근데 뒤에서 이제 독해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뭐 문화의 문제가 더 나올 것인지 여기서 일단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고민을 했는데 왜 출제자 분께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죠. 이게 25문을 25분 안에 풀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과목을 동시에 7급은 100분, 그러니까 네 과목 7급은 100분, 그 다음에 9급은 이것을 그쵸 75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출제자 분께서도 만약에 이쪽이 무지하게 늘어나게 되면 시간 안에 못 푼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당연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국어시험답게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이러한 전체의 유형과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문항 분포를 만들지 않았나. 내년에는 여기만 유지가 되면 여기는 안정화가 될 것 같은데 이쪽을 모르겠더라고요. 이쪽을. 그래서 독해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나게 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될지 문학을 좀 더 늘리고 얘를 좀 줄일지 저도 잘 요거는 사실은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기출을 통해서 이제 문제 앞으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일단 지금까지 2년차 공개 문제를 봤을 때 유형이 유지될 것인가 이게 이제 저희 가장 큰 고민인데 일단 그죠? 시험의 어떤 특성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25문항에 푼다고 하는 게 바뀌는 건 아니니까 유형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쵸 여러분들 자신의 느낌이라든지 추측이 아니죠. 앞에서 지금 봤잖아요. 그럼 지금 문제가 이렇게 지식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과 좀 다르죠? 어떻게 해야 된다? 지식형을 강화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뭐냐면은 지금 16문제, 18문제가 나왔는데 자, 제가 출력을 해서 군무원 시험 문제를 그 앞에다 꽂아두라고 그랬죠? 괜히 유형이 헷갈리지 않도록. 지식형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순위형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형태론 문제가 나오든 아니면 통사론 문제가 나오든 간에 이 들어가 있는 지식은 똑같지만 얘를 수능형으로 바꿔서 일행은 문제를 가끔 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그냥 딱딱 찍는 문제 있잖아요. 야, 얘 품사가 뭐야? 얘는 이제 호문장이야, 견문장이야? 이렇게 짧게 내는 것을 우리가 이른바 전형적인 국어시험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수능형 그렇게 되지 않죠. 지문을 준 다음에 지문에서 추론을 해서 추출을 해서 문제를 풀게끔 만드는데 이번 이 군무원 시험의 2년체의 특성 뭐냐면은 뭐 문학도 그렇고 뭐 독해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식형 자체도 수능형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건 제가 100번 말해도 소용없어요. 한번 보세요. 2년차 동안은 수능형 문제가 하나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16문제, 18문제가 나왔고 문법이나 규범에서 수능형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식형 강으로 가야 되는데 두 번째, 제가 지금 수능형 문제가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식형 문제가 강화됐다고 했는데 이걸 절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럼 선생님 지식형 강하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식형이 강화가 됐으나 지식형이 난도가 복잡하고 높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출제 경향만 유지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죠 지문이 긴 어떤 그런 수능형으로 베베 꼬아놓은 문제를 풀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난도가 아주 높은 그쵸 막 그렇게 꼬아놓은 문제 있죠. 그런 것도 사실 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본형 문제 중심으로 지식형을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또 하나 고민되는 게 독해가 두 문제가 나고 이번에도 두 문제가 나왔으면은 아유 그냥 독해 기본으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두 문제에서 6문제로 늘어났어요. 근데 일단 유형은 변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짤막짤막한 그런 단문 독해가 나왔는데 내년에 이게 만약에 아무리 문제가 쉽다고 하더라도 8문제로 늘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25분 안에 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저는요 좀 예비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왜 저기다 예비적 독해 부충이라 했냐면은 두 문제 내다 갑자기 6문제를 뜰지 어떻게 알았어? 근데 이게 또 갑자기 선생님 3배수입니까? 그럼 다음에 18문제가 독해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저는 한 7, 8문제까지 늘어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 문제를 두 문제로 잡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6문제에서 7, 8문제 정도로 잡고 가면 어떨까요? 이건 정말 예비적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했다가 독해 문제 또 4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좋지.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쪽은 우리가 충실하게 할 거 아니야? 근데 독해 문제를 많이 연습해서 독해를 잘하는데 독해 적게 나오면 오히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남게 됩니다. 그 역을 생각해야 돼. 항상 역을. 아니야 이번에도 독해 2문제 나올 거야 생각했는데 갑자기 독해가 7문제 8문제 나왔다 생각해보세요. 그 학생은요 문제는 뭐냐면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어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시험은 여러분들 예상을 요 정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난도를 요 정도에서 찰랑거리면 갑자기 튀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요 정도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120 정도 막 그렇다고 180, 200까지 어렵게 할 필요는 없지만 예비적으로 항상 뭔가를 보충을 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거를 완벽하게 할 거야. 1번은 얘는 많이 나올수록 좋아. 왜냐면 많이 나올수록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시간을 절약해서 다른 과목을 풀 수 있게 하니까. 그런데 독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지금 2문제에서 갑자기 6문제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예비적으로 합시다. 예비적으로 독해는 보충하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일행처럼 너무 긴 지문, 뭐 국회직처럼 정말 길고 어려운 지문 미친 그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건 필요가 없는데 단문 있죠. 중단문을 꾸준하게 읽는 연습 정도를 예비적으로 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오해 여지가 굉장히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 OT에게 넣을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25문항이잖아요. 25문항. 물론, 이제 조정 점수가 없고, 군무원의 이번 그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면접만 이렇게 봤던 그런 어떤 평가에서 면접과 필기 그 고사 성적을 50대 50으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다 물론 정말 알고 계시겠지만, 필기시험의 중요성이 그 정도 높아졌던 거야. 옛날에는 어쨌든 간에 컷 통과하면 무조건 면접만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만큼 필기시험의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또 하나는 이건 조정 점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평하게 세 과목 혹은 네 과목이 동등하게 점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 20문제라고 하면 제가 저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 버릴 것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좀 이따가 문제를 보여드리는데 군무 문제에서 하나 정도의 문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까지 만약에 건드린다 하면은 공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20문제라면은 좀 다르죠. 그렇지만 25문제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상하게 튀는 문제 하나는 버리고 가는 걸로 그렇게 전 전략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식형이 강화된 시험인데 기본형이다. 수능형도 안 나왔고 아주 난도가 어렵게도 안 나왔다. 기본형을 반복하면 된다. 독해는 정말 모르겠다. 근데 내년에 차라리 제가 욕을 먹는 게 나아요. 아, 선생님 말 믿고 독해 열심히 했는데 독해가 5문제뿐이 안 나왔어요. 차라리 제가 욕을 먹는 게 나아. 강사가 욕 먹으면 그냥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그 5문제라도 잘 풀면 되니까. 근데 독해 내년에 안 나올 거라고 했다가 독해하지 마세요라고 했다가 갑자기 독해가 7, 8문제 나서 떨어지면은 그건 정말 욕 먹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제 가슴도 쓰리고 여러분도 너무나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독해는 예비적으로 좀 더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버릴 것을 버리자. 뭘 버려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구몬은 정말 제가 이제 문제를 검토하고 OT를 준비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기본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본형 중심으로 뭐 신유형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긴 지문이다 뭐 아주 난도가 높다 뭐 순형으로 다 걸만 이거는 현재까지 기출유형으로 보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기본 중심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도 기본 이론 충실히 하면 되지만 문제풀이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형 위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식형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기본형 위주로 푸시다가 막판에 지식형을 약간 보충하는 쪽으로 가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너무 지식형 위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독해 같은 걸 너무 소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학이나 독해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점수가 굉장히 널뛰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비적으로 가야 돼요. 지금 아직 3년차가 안 지났기 때문에 전체의 유형이 잡히지 않은 상태란 말이야. 출제자분들 아마 이번 내면서 좀 고민할 거야. 옛날 기출도 보면서 고민할 겁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체를 기본형으로 갔대 너무 모든 거를 지엽적인 지식형 위주로 가는 거 위험하다. 그래서 독해도 좀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문학도 기본형 문제 위주로는 조금씩 투자를 해서 전체의 밸런스를 맞춘 게 좋다. 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여드리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첫 번째, 자, 파트별로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하고 규범은 정말 매우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만 하면 군무원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봤더니 자료를 봤더니 1회과 같이 준비하신 분들도 20% 정도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 중에서 독해가 약하시거나 그쵸? 이런 분들이 이 시험을 매우 잘 볼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정말로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풀 수 있는 가장 기본형 문제 전형적인 국어 문제가 나옵니다. 자, 문제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 홈문장에 해당하시면 저렇게 나온 문제가 지문형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저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게 되면은 자 띄어쓰기 문제 그냥 1회에서 나오는 정도. 근데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가장 기본형 이론.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제국어 기본세 대표 예문들이 그대로 다 나왔잖아. 지금 적어보세요. 사업, 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만큼, 세 번 만에 그 다음에 뭐 열거는 띄었습니다. 저 완전히 기본형 문제잖아. 저런 게 나온다니까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다음 중 단어 형태의 다른 것은 문제가 딱 두 줄이더라고요. 두 줄이야, 두 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니까 합성합, 하생어 이런 거 고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기본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약간 놀랐던 문제가 사실은 이 문제였어요. 19번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 국어 시험 문제인데 저게 이제 뭐냐면은 관역교사 의의 의미상의 용법이거든요. 최근에 그 일행이나 이쪽에서는 한 5년, 6년 동안 전혀 나오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의를 관역교사 의라고 하는 것을 의미상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는 원래 저게 국어 지식형 문제예요. 근데 저게 일행에서 난다는 지 5, 6년 정도 됐죠?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김희동리 선생에서 예문을 뽑은 거예요. 근데 저 문제가 거의 제가 5, 6년 만에 군무원에서 보게 될 줄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오히려 지문 제시형이나 수능형이나 이쪽 문제가 싹 다 빠지고 정말 전형적인 매우 기본적인 국어 지식형 문제가 그대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정말 공부하라는 대로 충실히 하면은 변수가 없거든요. 그냥 배운 데서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지식형 문제 1권에서 16문제에서 18문제 나왔죠. 1권에서만 16문제, 18문제 나왔잖아요. 1권하고 3권 합쳐서. 그러면은 하라는 데만 하면 점수가 매우 안정적으로 나와요. 다만 워낙에 많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골라먹기를 하기보다 차라리 난도가 아주 높은 문제를 그냥 빼버리고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과 규범은 매우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문제 골고루 나온다. 그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독해랑 문학인데 독해 문학 특성이에요. 일단 짧아요. 굉장히 짧아. 그리고 지식형이 나와. 지식형이 나온다는 게 뭐냐면은 독해 문학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판소리 용어가 나왔고 문학 같은 경우는 근데 독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논리에 오류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식형이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길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더 볼 거 없어요. 기본서로 충분해요. 모든 이론, 근데 모든 지문이 기본서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그쵸 여러분들 그 고전에서 7문제가 나왔는데 7문제가 다 기본서에 있는 것들이야. 제가 볼 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경향만 계속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독해 문학을 정말 그 기본서를 그 위한 시험이 아닐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짧다, 지식형이 나온다, 그 다음에 기본서로 충분하다. 요렇게 자신감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휘는 항상 튑니다. 근데 어휘가 튀는데 그러나 이것도 기본서로 충분해요. 정말로 기본서로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군무원에서 나왔던 어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제가 아까 버릴 건 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윤떡도해 같은 건 어쨌든 간에, 그쵸, 기출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기본서까지 푸니 어차피 못 봅니다. 그래서 기본서로 보시면 될 듯 한데요. 자,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갑툭튀 문제예요. 갑툭튀가 2019년 한 번만 나오고 그냥 괜찮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문제 버리세요라고 하겠는데 이게 갑툭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한번 갑툭튀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019년도 문제인데 갑자기 다음 중 예덕 선생전이 실린 곳은 어딘가?
깜짝 놀랐어요. 저 문제 보고. 저거 이제 뭐죠? 고전문학사제, 고전문학사에서 박주연의 소설인 예덕선생전이 어디 실려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까지는 갑자기 대비할 수가 아까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대비할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남사당 놀이표에 대한 설명은 잘못된 것을.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굉장히 우리나라 민속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나왔는데 2019년도에 너무 이게 투타 생각을 했나봐. 2020년도에 이거 싹 뺐어요. 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문제용을 잡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2019년에도 저런 정도의 갑툭튀가 나오고 2020년에도 나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푸냐 이럴 텐데 2020년은 그래도 좀 합리적인 게 나왔어. 다음 중 국어 순화가 울차하는 것은 국어 순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시겠지만 일행은 사실 순화가 워낙에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행은 사실은 순화를 그냥 버리고 막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 정말 1권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순화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2019년에 한자가 안 나왔었지. 근데 갑자기 한자가 2020년에 나왔습니다. 뭐 이거 나오면 풀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군무원 오히려 공무원의 기본 유형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 유형에 충실해서 지금처럼만 나온다면 1권에서 문제가 쏟아지기 때문에 1권 다 맞아야 돼. 근데 다 맞을 수 있어요. 진짜. 오히려 성실하신 분들이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군무원 시험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독해가 약하신 분들도 희망이 있어. 짧게 나오니까. 그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독해 문학이 늘어날까 봐 약간 걱정한 사람인데 어쨌든 지문이 짧기 때문에 충분히 잘 풀 수가 있다. 문학은 지식형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지문석경까지 같이 공부를 하는데 기본서 유형을 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휘는요 어차피 그 이상 나면 못 풀어. 그러니까 그냥 기출과 기본서 위주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갑툭튀야. 갑툭튀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버릴 건 버리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남사당 놀이표에 그 어기에 있는 민속용어를 물어본다. 그거 버려야지 별 수 있겠어요? 그래 여러분들 아까 뭐 나왔던 갑자기 야 이곳의 지문의 그 출처가 뭐냐 버려야 되는 거잖아. 이런 갑툭튀 문제를 버리시기 바라고요. 다만 자 순화용어는 기본서에 있는 거지 그런 것 정도는 한 번 정도씩 읽고 가는 것 정도로 그 정도로 갑툭튀를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자는요 각자 대비하셔야 돼요. 한자는 25문제죠. 내가 만약에 나머지를 잘 풀 수 있다. 특히나 독해나 문학도 자신 있다 하면은 25문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한자를 좀 줄이고 가는 것도 전략일 것 같아요. 20문제일 때는 버릴 수가 없어. 근데 25문이기 때문에 약간 줄여서 가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자신의 전체 영역을 먼저 실력을 체크하시고요. 그죠? 집중해서 투자할 건 당연히 1권이죠? 1권하고 그 다음에 독해는 조금 대비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좀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중에서 본인 무엇을 버릴 것인가. 난 갑툭튀를 그냥 완전히 버리겠다. 그렇죠? 아니면 난 그냥 한자를 좀 비중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 정도까지는 여러분께서 버릴 건 버려도 괜찮은 시험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간에 정말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오히려 군무원은요 준비를 하실 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그쵸 실제로 시험을 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좀 단순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행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과정이 있는 이유가 문제가 정말 막 중구난방 튑니다. 튄데다가 일행 같은 경우는 정말 안 나왔던 신유형 문제들도 지금 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군무원 문제는 되게 전형화되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형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향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 이거 보이시죠? 물음표를 몇 개, 그 느낌표를 몇 개 달았습니까? 기본서에 정말 충실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처럼만 나오면은 정말 기본서가 여러분들 정말 아깝지가 않을 겁니다. 너무 꼼꼼하게 다 나왔기 때문에 기본서 이론학습을 정말 오히려 더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다만 기본서 이론학습할 때 뭐 국회직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거 있잖아요. 버리세요. 버리고요. 가장 정말 기본적인 이론 있죠. 제가 강의 때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강조했던 것들 중심으로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문제 유형을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반복해서 푸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기본사 끝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기출 정도 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이런 말을 사실 처음 하는데 군무원 분들 같은 경우는 나침판을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나침판은 뭐냐면은 신유형도 굉장히 많고 일행에 맞추어서 정말 다양한 문제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침판은 지문도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오히려 일행에 봉투 모고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일행에 매일 국어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봉투모호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형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직률이 다 풀어도 좋은 문제고요. 매일 국어는 문제도 좋지만 특히나 맨 앞에 집중 문법 있죠? 그 집중 문법을 통해서 문법을 까먹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어휘가 굉장히 강화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어휘가 마무리돼서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매일 국어를 꾸준하게 푸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죠. 제가 사실 이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왜 고민하냐? 딴 게 아니야. 저야만 항상 해드리십시오. 시간과의 싸움과 제 체력과의 싸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무원은요. 군무원용 봉투목을 한 번 정도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25문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형이 워낙에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군무원용 기출변형 모고로 한 번 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차는 좀 많이 이렇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생각에 한 4회와 5회 정도 여러분들 7월 시험이니까 늦어도 6월에는 제가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풀지 마세요. 요거는 회차가 4, 5회로 좀 적어요. 그러니까 요걸 충분히 푸세요. 그러니까 경향이 이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푸시고 다만 문제가 여기는 지식형 16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항비를 좀 달리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마지막 요걸 한번 푸시면서 시간을 재면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강 같은 경우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도 제가 그쵸 저희 체력과 시간의 싸움인데 그래도 시험이 이제 7월이니까 만약에 뭐 5월이다 4월이다 하면 도저히 시간이 없는데 7월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재촉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지식형이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아예 그냥 군무원 지식형 문항 특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기출이라든지 문제를 모아서 한 번 정도 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선생님 저희가 1인 컬을 타는데 1인 컬이 타도 됩니까? 오히려 여러분 잘 됐다니까. 거기서 국회적 문제만 걷어내고 수능형 문제만 걷어내면은 기본서를 여러분들처럼 찜쪄 먹는 시험이 없을 것 같아. 1번부터 정말 뒤까지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기본서 정말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문제풀이를 1인과 좀 차별을 시키세요. 나침판을 빼고 봉투모고랑 봉투모고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봉투모고 나올 때까지는 매일 국어 푸시고 그 다음에 6월 정도에 진행이 되는 이런 봉투모고나 특강을 조금 더 활용하시는 게 이게 이제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건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론과 기출학습인데 제가 지금 어떤 걸 준비를 했냐면 빨간색을 준비했어요. 선제국어 올인원이 기본 강의죠. 주변에서 아마 일행 학생들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야, 우리는 그거 너무 길지 않냐? 우리는 투자하느니 차라리 뭐 다양한 문제를 그게 일행은 나쁜 전략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기본서 더 정말 투자하셔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문제형 자체가 간단하고 기본형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기본서만 돌려도 괜찮을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좀 기본서에 더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기본서에서 아까 얘기했던 수능형이나 국회직을 빼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 선제국어 올인원을 정말 열심히 돌리시기 바라고요. 자, 기출실력 문제풀이인데 기출실력은 제 생각으로는 그쵸 여러분들? 요거는 문제를 풀 때 선별적으로 푸세요. 아까 얘기했던 국회직 빼세요. 알겠습니까? 국회직 빼시고 법원직 빼세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에서 여러분들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회직 문제 다 빼고요. 그 다음에 법원직 문제 완전 수능이야. 이걸 다 빼세요. 다 빼고 나머지 중심으로 푸시면은 어차피 문법 문제가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는 선택인데요. 만약에 들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제 우리가 1월이지 않습니까? 1월인데 올인원을 다 아직 못 들었다 그러시면은 국어의 기본적인 어떤 그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마무리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하실 분들은 반드시 기출 실력으로 문제를 보충을 하세요. 만약에 지금 1월인데 내가 이걸 한다 그러면은 이거 중심을 하시면 돼요. 오히려 얘를 하느라고 얘를 못했다. 괜찮습니다. 왜냐면 기본서에 충분히 기본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에 신경 쓰느라고 기출을 완전히 못 풀었다. 이건 오히려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문이 이렇게 지문형 문제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얘로 좀 보충하는 게 좋죠. 왜냐면 마무리는 문제가 많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론은요. 자, 이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올인원 하겠다. 올인원 몰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과 마무리로 내가 좀 보강하겠다. 몰입해서 이렇게 여러 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일단 기본형 중심을 하시고 기출마저도 기본형 중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풀이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행 봉투 모의고사를 푸세요. 근데 일행 봉투 모의고사는 아직 안 나왔고 3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저 3월까지 저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앞에 거 하라고, 앞에 거. 진짜. 앞에 거 하시면 안 돼요. 올해는 열심히 하시고, 올해는 다 했는데요. 기출문제 열심히 푸세요. 기출문제 다 했는데요. 그럼 봉투 좀 기다리시면서 그 사이에 뭘 하냐 하면은 매일 국어 푸세요. 매일 국어는 여러분들 책으로도 나오지만 지금 프린트로 다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국어를 쭉 해서 혹은 책으로 사가지고 쫙 푸세요. 정말 많이 도움될 거예요. 오히려 군무원은 특히 어휘가 갑툭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많이 도움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본서 하시는 분들은 빨리 기본서 열심히 하세요. 그거 빼먹지 마. 알겠죠? 오히려 여러분들 빼먹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열심히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기출을 푸시되,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은 여기서 특히 문법 정도 이렇게 골라서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고 바로 어디로 오게 된다? 봉투로 바로 오시면 돼요. 봉투 모의고사로 들어갔는데 봉투는 3월에 나오니까 그 전에 내가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겠다 그러면 매일 국어를 열심히 푸세요. 오히려 매일 국어 문제 유형이 군무원하고 훨씬 더 잘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나침판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를 풀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러다가 이제 6월이 되면 저희는 뭘 하면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군무원 봉투 모의사 회차는 많지가 않아요. 이것과 특강을 들으시면은 충분히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강약을, 그쵸? 기출되었던 것을 강약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문법이 제일 세요, 지금. 그쵸? 1권이 제일 세. 선제국어 1권이. 문학은 이제 너무 약해, 군무원에서. 근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내년에 현대시가 팍팍 나올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기본서를 보라는 거야. 내년 만약에 여태까지 한 번도 현대시가 안 나왔어요. 현대소설이 안 나왔는데 현대시나 현대소설을 하면 어떻게 볼 겁니까? 모든 시험은 예비적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험 유형이 잡히는 선이기 때문에 기본서까지는 해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두 문제에서 6문항으로 늘어났으나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더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문이 짧다. 근데 어휘 한자가 생각보다 그저 갑툭튀로 막 나오고 막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그저 가장 중요한 건 문법, 그 다음엔 독해. 그 다음에 어휘 한자, 그 다음에 문학. 요 정도 순서로 배열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대부분 분들이 1월인데 지금 선제국어 올인원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끝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끝나신 분들은 올인원 다시 한번 보시면서 기출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그래도 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괜히 문제풀이 커리로 가지 마세요. 왜냐면 7월 24일 시험이기 때문에 1월과 2월, 그쵸? 만약에 3월까지도 괜찮아. 지식형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쵸?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본서에 투자하세요. 그게 정말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생각보다 문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서에 더 오래 투자를 해도 되고, 생각보다 신유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그죠? 전형적인 공무원 시험 문제를 많이 푸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이제 1권 열심히 했어, 문법. 그 다음에 어휘한자 열심히 했어. 그리고 이제 매일 국어를 통해서 문학도 혹시나 나올지 모르니까 열심히 했어. 했는데, 막상 7월 시험이 딱 다가와서 한 4월 정도에 그쵸? 문제를 풀다 보니까 본인이 독해가 너무 약한 걸 느낀 거야. 독해는 아무리 문장이 짧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락이 짧게 나와도 못하시는 분들은 항상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독해는 아까 예비적으로 준비하라 그랬죠? 독해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평상시에 습관처럼 독해를 봐야 돼요. 근데 독해는요 짧은 문장을 여러 번 본다고 해서 독해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군무원은 독해 문단이 짧다. 근데 만약에 군무원 시험 문제가 한 문단 혹은 두 문단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한 문단이나 두 문단짜리를 여러 번 본다고 해서 독해 실력이 늘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독해는 결국 글 전체 구조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은 이렇게 짧게 나온다 하더라도 연습은 좀 긴 지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근본적인 언어 능력, 근본적인 독해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가 약하신 분들은 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6문제 나왔는데 다음에 8문제 나오면 어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해는요,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독해와 산다를 정말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요, 자기가 딱 약속을 해야 돼. 내가 일주일에 한 세트를 풀겠다. 딱 약속을 해, 약하신 분들은요. 그리고는 무조건 머리 박고 이걸 풀어내야 돼. 선생님, 군무원이 이렇게 긴 게 안 나온다.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짧은 단락을 빨리 풀기 위해서도 적이 필요한 거야. 짧은 단락 100개 읽어봐. 독해력 늘어나나? 그게 아니라니까. 어느 정도 완결된 길이를 가지고 있는 구성력을 갖춘 거를 읽어야지 독해력은 늘어나는 겁니다. 제 말씀 명심하세요. 제 말씀 명심하시고, 전 아까 얘기했잖아. 차라리 내년에 선생님 독해 열심히 했는데 독해 문제 5개뿐이 안 나와서 속상해. 그러면서 저를 원망하는 소리를 듣는 게 낫지. 선생님 제가 독해 때문에 떨어졌어요. 전 정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그쵸? 너무나도 마음이 쓰입니다. 왜냐면 독해는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실력이 오르지가 않아요. 문법은 시험 보기 한두 달 전에 미친 듯이 오릅니다. 독해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생각해봐. 지금 보시면은 문법이 1권에서 문법 어휘가 16문제가 나왔지만 어차피 갑툭튀는 버릴 거 아니야. 16, 18개에서 2문제가 갑툭튀해서 이거 버렸어. 그럼 합격권에 계신 분들이 자, 올해 18문제가 1권하고 3권에서 나왔는데 2문제가 갑툭튀였죠? 이거 버렸다 생각해봐. 그럼 1권에서 16문제 나왔지? 자, 합격권에 계신 분들 16문제를 다 맞을까 안 맞을까? 문제를 직접 풀어보세요. 16문제가 기본 유형이 그대로 나왔단 말이야. 안 틀린다니까. 이게 문제야. 내가 공부를 안 했다면 다 어렵고 다 틀리겠지만 내가 공부를 해서 합격권에 들어갔다면은 자, 2020년 기준으로 18문제가 문법 1권하고 3권의 어휘 한자에서 나왔는데 어차피 어휘 한자 갑툭튀니까 이거 버린다고 하더라도 16문제를 과연 문법 문제, 규범 문제를 자, 로마자 표기, 뭐 혼문장, 뭐 그다음에 뭐 품사구별 이거를 공부 좀 하신 분들이 이걸 틀렸을까? 안 틀렸을 거라니까. 진짜 공부 잘하는 분이 많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럼 생각해 보세요. 16문제를 만약에 상위권 학생들이 거의 다 맞았다. 어차피 2문제는 갑툭튀니까 그냥 버릴 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 뭐에서 결판 나겠어? 뭐에서 결판 나지? 독해랑 문화에서 결판 나는 거야. 문학은 모르겠어요. 문학은 갑자기 7문제 나왔다. 1문제 나와버렸으니까. 내년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독해에서 결정이 나는 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항상 예비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자, 문법은 규범은 합격권 다 맞아. 그리고 어휘나 아니면 갑툭튀가 나오면 얘는 몰라. 얘는 그냥 다 틀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가 뭐야? 결국 합격권에서 싸울 때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독해? 그 다음에 어쩌면 나올지 모르는 문학이야. 그러면 이거를 현재 안 나온다고 버릴 것인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없어요. 그게 아니야. 시험은 막상 그쵸? 발표가 나면 끝나는 거야. 내가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얘들 아까 얘기했잖아. 예비적으로 보라 그랬잖아. 예비적으로 보라는 게 독해는 독해야 한다. 이걸 일주일에 한 세트씩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본서 보라고, 기본서. 기본서 버리지 말고 기본서에 있는 거 그냥 보시라고요. 왜냐면 3인국, 숙민국 나왔잖아. 고전에서. 기본서 있는 거 그대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기본서에 있는 걸 우선적으로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매일국어라는 걸 제가 왜 추천을 하냐면은 매일국어에는 문법 2문제, 독해 2문제, 문학 2문제, 어휘 한자 2문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국어를 꾸준히 풀면은 내가 문학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문학 문제를 꾸준히 풀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휘 한자도 도움이 되지만. 알겠습니까? 군무원은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도 고민하다가 그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가능성을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커리를 간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군무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군무원 같은 경우 오히려 기본서에 집중을 시키자. 그리고 문제풀이도 더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냥 봉투모고 매일국어 그 다음 마지막에 군무원 봉투모고 특강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 계속해 돌리는 쪽으로 해야지 점수가 잘 나오겠다. 이렇게 제가 짜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짜드렸는데 다만 조심하실 게 독해 약하신 분들은 독해 산다. 문학은 버리지 마. 절대 버리면 안 돼. 기본 강의 3권에 있죠. 그거 무조건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매일국어를 꾸준히 풀자. 요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될 게 첫 번째 기본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 그 다음에 마무리는 선택이에요. 마무리는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봉투모고와 매일국어. 알겠습니까? 봉투모고 매일국어.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풀고 마지막 5번째가 독해 산다. 보충하시고. 알겠습니까? 이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특히나 3년차에서 혹시나 약간 경향이 바뀌어서 독해나 문학이 좀 강화된다 하더라도 어떤 시험이든지 다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건 상위권들의 싸움이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상위권이라 생각하시고 상위권인 것처럼 그죠? 실제로 상위권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군무원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제 했는데 비슷하지만 또 매우 다릅니다. 오히려 커리를 간략화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얘기했던 5가지 기본서, 기출 거기에서 국회적 법원지 이런 거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거 봉투모고나 매일국어 독해 산다. 알겠습니까?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푸는 거 특히나 매일국어를 정말 강추해 드립니다. 기본서 끝난 다음에
풀어보시면 이제 왜 제가 그걸 강조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의 간략화된 쿼리를 계속 돌리시면서 여러분께서 준비를 하면 틀림없이 저희는 고득점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월입니다, 시험이. 그때까지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1행과 비슷한 쿼리를 타는 건 최대한 비슷하게 가되 제가 그 앞에다 군무원 기출문제를 출력해서 꽂아 놓으라고 한 이유가 있죠? 군무원 또 군무원스럽게 해야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행과 비슷하면서 다른 점 오늘 분명히 제가 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쿼리를 타지만 마지막에 좀 차별감 있게 준비해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6월 정도에 봉투모고 특강 그 다음에 개별 군무 특강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 그때까지 좋은 자료 또 좋은 체력 유지하면서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본서 올인원 강의 기출 강의 그 다음에 매일 국어 요거 정말 열심히 독해 산다랑 같이 듣고 계시기 바랍니다. 합격합시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또 수업 시간에 즐거운 얼굴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군무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